자, 인트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인트로는 영어를 처음 배우기 전에 너네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좀 잘 들어야 돼요. 보시면은 영어에서는 뭐랑 뭐의 충돌을 싫어한다고 하죠? 명사랑 명사. 말해도 괜찮아요? 명사랑 명사의 충돌을 싫어해서 이 명사는 영어로 나운이라고 하죠. 이 나운이랑 나운 사이에 동사, 준동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돼. 완전히 충돌을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외가 있긴 있거든요. 혹시 명사, 명사 붙어있는 거 본 사람? 명사, 명사 붙어있을 때는 어디예요? 4형식 구조 혹시 기억나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명사, 여기에 명사 이렇게 들어가요. 4형식 구조일 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5형식 경우, 5형식도 이따가 볼 건데 5형식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상황에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고 목적격 보어에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보통은 엄청 싫어해. 그래서 복합명사라는 게 있거든? 복합명사가 뭐죠? 명사, 명사 붙여가지고 얘를 그냥 복합명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걸 영어는 싫어하는데 쓰긴 써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English teacher 이런 거 봐봐. English teacher. 이거 어때요? 영어 선생님이죠. English 영어 명사잖아. teacher 명사지. 이게 붙어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복합명사에서 하나의 명사 구라고 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명사랑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나 준동사나요? 전치사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 명사랑 명사의 충돌을 싫어하지만 이런 경우에 의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볼 때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영어 문장의 동사 몇 개래요? 영어 문장의 동사는 원래 하나예요. 동사가 뭔데? 그치. 움직이는 상태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움직여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뭐 하다, 뭐뭐 다, 뭐뭐 이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나라 말로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주어는 뭐뭐 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야. 뭐뭐 하다, 뭐뭐 이다, 뭐뭐 다로 끝나는 동작이나 상태입니다. 그런 애가 문장에 원래 몇 개다? 원래 하나야, 하나. 단 한 개.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일 땐 어떻게 해요? 2개 이상 되면 접속사 혹은 준동사가 필요해. 만약에 2개 이상이다 하면은 접속사나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동사를 한 개 더 추가할 때는 그냥 맨입으로 안 되고요. 접속사나 준동사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장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주어원, 동사원. 여기다가 동사 to를 추가하고 싶으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는. 근데 준동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에 준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한 개씩 썼는데 여기서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쓰기에는 너무 좀 귀찮고 너무 이제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 뭘 쓴다? 준동사. 그럼 여기다가 뭘 써요? 준동사를 써줄 수 있어요. 준동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애들이 준동사거든? 그래서 준동사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 접사 빼고. 그래서 케이스가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요. 됐어요? 이 정도 맥락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구조인데요. 영어의 구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요? 상자. 혹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뼈대. 상자나 뼈대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뼈대야. 상자야.
영어는 이렇게 상자 4개를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 상자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상자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순서도 있어요. 맨 앞에 나온 상자에 뭐라 그래요? 주어라는 상자라고 해요. 그 다음 나온 상자, 두 번째 나온 상자는 뭐야? 동사라고 하고요. 서술부라고 썼죠. 그 다음 세 번째 상자가 뭐예요?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야. 근데 여기서 잠깐 주어, 동사, 상자까지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포인트야. 그 1형식이라 하거든. 주어, 동사라는 애하고 끝날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뒤에 하나 더 온다면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 뒤에 또 하나가 온다면 보어라는 애가 와. 목적격 보어.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나는 목적어를 안 쓰고 보어만 쓴다 하는 것도 가능해. 약간 경우의 수처럼 요거 1번, 2번도 가능하고 1번, 2번, 3번도 가능하고 1번, 2번, 4번 상자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1번, 2번, 3번, 4번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상자에 일단 이름을 먼저 외워야 돼. 그리고 너네가 이 상자에 맞게 품사라는 애들이 있어. 내용물이야. 내용물. 이 상자가 있다면 안에 들어가는 건 내용물이거든? 이 내용물만 잘 배열해주면 너네도 영어 문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라이팅 한다 그러고, 얘를 말로 하면 스피킹 하는 거고, 이렇게 써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확히 해석하면 독해를 하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상자를 잘 아는 게 영어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라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 정도는 외워줄게요. 자, 누가 들어가죠? 명사라는 내용물. 전문 용어로 품사라고 해. 내용물이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품사라고 할 거거든. 어쨌든 내용물이 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간 내용물 또 뭐가 있어요? 대명사. 얘네 둘은 거의 짝꿍이에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애가 대명사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누구누구 들어가요? 명사랑 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 서술어 자리에는 뭐 들어가요? 서술어는 그냥 동사랑 동일하다 보면 돼.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갈까? 목적어 자리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주어랑 똑같네? 그쵸?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싫어한다 했잖아. 중간에 뭐 들어갔니? 동사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목적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애를 보어라고 하거든? 어쨌든 앞에 나온 애를 보충해주는 애가 보어예요. 보어 자리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한 개 더, 형용사까지. 꾸며주는 게 보충해주는 거랑 이제 맞물릴 때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 들어가요. 요거는 지금 빠르게 좀 외워볼게요. 자, 주어 자리 뭐 들어간다고? 명사, 대명사. 동사 자리, 동사. 목적어 자리요?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보어 자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외워주시고 이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밑에 뒤에 테스트도 있으니까 그건 테스트 이제 외워서 푸는 시간까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자, 구랑 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봐도 이번에 배우면 되는데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 문장이나 문법에 굉장히 핵심이 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 많이 써요. 구라는 거랑 절이라는 덩어리거든? 이 덩어리를 영어에서 정말 많이 써.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 I love you 이렇게 I love you 단순한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묶거든? 예를 들어 아까 English teacher 했죠? I love English teacher 했어. 그럼 그것만 봐도 U에서 지금 English teacher로 갔죠? 요게 벌써 구를 이룬 거야. 구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는 걸 구라 그래요. 다시 구 볼게요. 구는 2개 이상의 뭐가 모여? 단어가 모여. 여기 회색으로 된 거는 이게 쓰라는 거야. 중요하니까.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거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를 구라고 해.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면 무조건 구예요. 일단 구야. 근데 그 구가요, 명사 역할을 해. 그러면 뭐가 돼? 명사 구가 되는 거야. 덩어리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해. 그럼 걔를 명사구라고 해. 아까 English teacher. English라는 명사랑 teacher라는 명사가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뤘죠. 얘가 뭐가 됐어? 명사가 됐죠. 이게 뭐예요? 명사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있겠죠. 형용사구는 뭘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예요. 그럼 부사구는 뭐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야. 오케이? very, very. 뭐야? very, very. very와 very가 모여서 very, very가 됐죠. 부사구야.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부사는 이제 여러 개 같이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볼게요. We hope you well so much야. 우리는 너가 잘 있기를 희망하는 건데 얼만큼? 매우 많이. 이거 뭐야? 부사구. 됐나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잘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그럼 구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절은 뭐예요, 쌤? 절. 절은요. 구랑 절을 같이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가 절로 바뀌고 절이 구로 바뀌고를 이따 배울 거거든? 좀 이따가. 근데 되게 중요해요. 구랑 절을 잘 구분을 해서 얘네 둘을 자유자재로 써야 돼. 그래서 절이랑 구랑 같이 있는 거야. 자, 절은 뭐냐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치는 것까지는 구랑 비슷해요. 얘도 두 단어가 모이는 게 절인데 차이점은 뭐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 그냥 명사 합쳐서 명사 덩어리, 뭐 부사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덩어리가 주어 동사가 합쳐진 게 절이야. 덩어리가 합쳐졌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절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어와 주어 동사 간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돼. 덩어리 안에. 그럼 그 덩어리가 모여서 명사 역할하면 명사 절이겠죠. 그 다음 형용사 역할하면 형사 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 절이 되겠죠, 여러분. 됐죠? 그러면 볼게요. Flame was cute야. 요거는 앞에 나오는 그냥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끊어주고요. 요거 이제 표시 선생님이 이따가 뒤에 설명할게요. 자, when이 접사잖아. 접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앞에 나온 Flame was cute를 갖다가 얘가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해석을 해볼게. Flea는 이었었다, 귀여운. 플리는 귀여웠었다 하고 문장이 끝났고요. when she was young이잖아. 그녀가 어렸을 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플리는 귀여웠었다라는 문장을 꾸미고 있거든. 여기 되나요? 그녀가 어렸을 때 귀여웠었다야. 그러면 when 주어 동사로 덩어리를 이뤄가지고 지금 앞에 문장을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 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부사절이야. 아까 위에 거의 차이점? 위에 거 구는 단어만 뭉쳐 있으면 구인데 얘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잘한 거고요. 됐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간다는 게 또 이제 특징이야. 순서가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한국어는 서술어가 마지막에 있죠. 막 장황하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동사하고 딱 끝나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어때요? 주어랑 동사 순서로 가. 그래서 동사가 바로 나와. 서술어가 뒤로 빠지지 않고 동사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선생님이 동사 위주로 엄청 외우게 하는 게 동사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문장에서 해석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 생기는 거거든? 사실은 명사도 되게 많아. 명사도 많이 알면 너무 좋은데 동사를 알아야 돼. 동사를 알아야지 동사가 기본 이제 완전 핵심이 되는 그 단어가 딱 나오는 거잖아. 주어, 동사, 하다. 뭐 했다라는 게 동사에 나오잖아. 그쵸? 그 동사가 중요해요. 영어에는 특히 중요하고. 자, 서양의 어수는 동사를 우선시한다. 동사가 핵심이다. 동사에 따라서 왜 뭐가 바뀌어? 문형이 바뀐다 했는데 아까 쌤이 이거 간단히 설명 위해서 했는데 아까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보어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까지 있는 경우 있죠.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동사예요. 어떤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잘 알아야 문형을 바꾸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해석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동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 동사가 해석이 몇 형식으로 해석되는지까지 사실은 체크하면서 외우는 게 베스트예요. 됐죠? 영어는 곧 뭐다? 동사라는 걸 기억하고 동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동사에 대한 수업을 계속하게 될 건데 나올 때마다 동사를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뒤에 테스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지는 외워서 이제 풀어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동사. 지금 선생님이 동사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동사의 특징 및 활용이 나왔죠. 자, 7가지 특징이야.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이제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보면은 1번이 뭐야? 1번 보면 자동사랑 타동사를 비교해봤죠. 자,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뭘까? 일단은 동사의 종류가 자동사 vs 타동사로 나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자동사는 뭐야? 뭐예요? 스스로 자자야. 스스로 쓰이는 게 자동사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자립이 돼. 자립 가능한 애가 자동사야. 자, 타동사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 대상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해. 얘는 혼자 못 쓰여요. 자동사는 자립 가능, 타동사는 타인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해. 됐나요?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혼자 자립이 가능하거든? 근데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타동사를 쓰려면은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3형식이라는 게 있어. 3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애들은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타동사로 쓰고 그럼 선생님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와요? 자동사는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데 너무 화장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부사 같은 애들이 올 수 있어. 부사같이 꾸며주는 거 근데 없어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불완전 자동사라는 게 있거든. 자동사 종류가 2개야. 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자동사. 차이가 뭘까요? 자동사의 종류가 완전 자동사랑요. 두 번째는 불완전 자동사라는 게 있거든.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불완전 자동사도 목적어가 없거든. 근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얘는 보어가 있어요. 보어. 컴플먼트 해가지고 아예 이제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 보어가 뭐예요? 보충해주는 거야. 누구를요? 앞에 나오는 주어 혹은 목적어를 보충해주거든.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보어를 보충해줘. 그래서 뒤에 얘는 보어가 와야 돼요. 조금 심해요. 다시 자동사는 종류가 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자동사가 있는데 완전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그냥 부사만 붙을 수 있어. 근데 불완전 가동사는 뒤에 컴포넌트 하는 보어가 와야 돼요. 보어. 이거 이 형식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결국에는 동사의 특징 1번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는데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뒤에 안 오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요. 그걸로 크게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 자동사, 두 번째는 불완전 자동사야. 완전 자동사는 뒤에 보어가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부사만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는 뭐야? 보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형식에서 더 자세히 할 거야.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두 번째, 수일치라는 게 있어. 수일치. 자, 수일치가 뭘까? 이름을 쉽게 줄인 건데 수는 뭐냐면 수야, 수, 숫자, 수. 자, 앞에 나오는 주어의 수가요. 하나만 왔어. 그게 뭐라고 하죠? 단수라고 해. 하나만 온 걸 단수라고 해요. 그럼 앞에 주어에 단수 주어를 떴으면은 동사 자리에 뭐 있어야 되냐면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된다. 그게 수일치야. 영어의 규칙이에요. 앞에 주어에 단수 주어를 썼잖아? 그럼 동사를 뭐 써야 돼? 단수 동사를 써줘야 돼. 단수 동사를 써주는 조건 어떻게 해요? 동사에다 뭘 붙여? s나 es를 붙이면 돼. 그래서 she나 it이라는 애가 대표적인 단수 주어거든? 3인칭 단수라고 해. 얘네들은 대표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에다 왜 붙인다고? s나 es를 붙여준다고. 이런 애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he plays game 하면은 그는 한다? 게임을 이죠. 그쵸? 여기에 he 뒤에 뭐 붙인 거야? s를 붙여준 겁니다. 왜? he가 단수 주어니까. 정확히는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애라서 플레이 쓴 거야. 오케이? 그럼 he만 되나? she도 되죠, she. She plays game. 근데 그녀는 이제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쵸? 지워볼게요. 게임을 끊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를 부정형을 써주고 싶어. 뭐 써야 돼? don't, doesn't, didn't 중에 doesn't죠. 왜? sh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doesn't not이라고 했을 거예요. does not play a game. does not 이제 부정을 앞에 해주고 다음에 does not play a game.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play는 일반 동사니까 그냥 쓰는데 여기 앞에다가 부정을 does not을 해준 거죠. 요거 쓰니까 여기 뒤엔 또 원형 쓴 거야. 여기서 수일치 해준 거야. 수일치. 이게 수일치야. she 있을 때 does 쓴 거. 이게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기억할 때 수일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요거 영작할 때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 수일치 많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어 잘해도 he 쓰고 play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plays라고 꼭 해줘야 돼요. 오케이? she doesn't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3인칭 단수주어 동사에다가 s나 es 붙이는 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제죠, 시제. 시제는 뭘까? 영어로는 tense야. 시제는 시간을 의미해요.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시제가 있거든? 동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과거에 발생된 건지 그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현재형 쓰면 되고. 근데 내가 어제 했어요. 예를 들어 어제 내가 단어를 엄청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한 개 did 어제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시제는 딱 두 개로 보면 되거든. 과거랑 현재. 이 과거랑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보다 더 전이 있고 과거보다 더 후. 현재 기점으로 현재보다 전, 현재보다 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그리면 쉬워요. 표를 그려서 과거, past, 현재, present 쓴 다음에 이 과거 기점으로 더 전으로 가면 뭐예요? 과거 완료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과거.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어부터 과거까지 과거 완료. 이건 시제에서 다시 다룰 거지만. 그리고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뭐야? 이게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 시작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게 미래 완료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6가지로 한다 그러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랑 과거, 현재, 그리고 여기 미래까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시제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다가 진행을 갖다 붙이면 12시제가 돼.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해가지고 B 플러스 PP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B 플러스 ING, 소리. B 플러스 ING. 현재 진행 형태를 갖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를 붙이는 게 있거든? 그랬을 때 12개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진행은 밑에서 배울 거야. 법이야, 법. 법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 시제할 때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 정도만 알아서 6가지로 구분해 주시는 게 됩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 법이고요. 법은 이제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네 번째인데 가정법. 그리고 동사의 진행형. 자, 가정법은 뭘까요? 가정법은 다들 이렇게 얘기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하거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만약 뭐뭐라면으로 하면은 조건문도 그냥 뭐뭐라면이잖아. 그쵸? 가정법은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은 맞긴 한데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야. 반대.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야. 만약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니? 없죠. 날아갈 수 있어? 없는 거야. 이거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법이 맞아. 오케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서연이가 오늘 학원에 온다면 공부를 좋은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이랬어.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야, 가정법이 아니야. 반대가 아니잖아, 그쵸? 조건이잖아. 서연이가 학원에 온다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잘 배워갈 텐데 이런 거야, 그쵸?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건문이 돼요. 그냥 가정법이라는 거는 if를 같은 걸 써도 반대,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래가지고 공식이 정해져 있고 나오는 게 그것만 잘 알면은 가정법은 이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 중에서 동사의 진행형도 있어요. 진행형은 아까 말했듯이 비동사 플러스 ing 구조로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 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4가지까지 이제 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훑는 거고요. 이건 자세한 거는 이제 각각 파트에 들어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맥락 잡을 때 잘 잡아두시면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배울 때는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입니다, 태. 자, 태는 뭐냐면요. 5번째야. 동사의 5번째. 여기까지 사실은 진짜 큰 핵심들이고 이 밑에 건 사실상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서 위에서 나왔던 거 이 5가지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 자동사, 사동사, 시제, 법, 태 이렇게 하고 수일치까지.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태는 뭐냐면요. 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해주는 게 태입니다. 주어가 직접 뭘 해. 그럼 능동이야. 근데 주어가 뭘 당하고 있어요? 그럼 수동태예요. 우리나라에는 능동 위주로 돼 있어. 다 능동이야. 주어가 뭐뭐 한다. 나는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잖아. 그쵸? 내가 스스로 태어난 거야. 능동이죠?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 뭐라 그래요? I was born이야. 내가 태어나긴 당한 거야. 거기는 이제 신에 대한 그런 존재가 기반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was born by God 이러면 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진 거야. 그래서 그 문화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능동이 많고
외국은, 서양은 수동이 많아요. 뭐뭐 당한다. 그 개념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걸 인간은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 개념이 많아. 그래서 영어권에서 우리가 번역해서 들어올 때 번역투라고 하거든? 수동으로 해석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해. 근데 애초에 거기 수동태가 많고 우리나라 수동태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래가지고 번역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이제 수동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석을 잘 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능동일 때는 주어가 동사를 직접 할 때, 수동일 때는 주어가 뭔가를 당했을 때야. 그럼 얘는 사실상 주어가 아니라 얘는 원래 목적어였어. 목적어가 얘는 원래 어떻게 생기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버젓이 있었는데 이 능동태가 원래 있었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오면서 뭐가 된 거야?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동사는 BPP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빠지면서 by 주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BPP가 나왔다 하면은 얘는 원래 목적어였던 내가 주어가 된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그럼 선생님 주어 어디 갔어요? 얘는 싹 생략이 가능한 애야. 근데 쟤를 지워버리면은 마치 얘가 주어처럼 있죠. 근데 원래 뭐였다? 목적어였어. 그러니까 삼형식, 그러니까 이따가 말하겠지만 목적어가 있는 애는 삼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부터가 수동태가 가능한 거지.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가 아예 되질 않아요. 수동태의 조건 자체가 안 돼.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뭘 했어.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인간을.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만들어진 당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하는 애가 있어야지 걔가 이제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목적어가 있어야 주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3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줄 거거든? 걔네들 문형을 아예 익히고 있으면은 수동태 나오자마자 얘 몇 형식이네. 해석 바로 돼요. 나온 동사도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영어로 helping verb라고도 하거든? 뭐야? helping verb. 뭘까? helping, 도와주는 거네. 누구를요? 동사를요. 동사를 보조해주는 애가 조동사야. 동사 보조. 근데 조동사의 종류가 사실 2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하나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조동사는 뭐 알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can, 뭐뭐일지도 몰라. may,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일 것이다. will, 그쵸? 뭐뭐 have to, 다 있어요. 그런 애들을 조동사로 알고 있는데 걔네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도 종류가 2개인데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게 서법 조동사라고 해요. 서법 조동사. 그래서 동사를 보조해주면서 will, may, have to, should, must, 그 다음에 can, 땡땡땡땡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합법 조동사고요. 평소에 많이 본 거. 근데 이제 주 조동사라는 애가 있어. 주 조동사. 그래서 주 조동사인데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아까 she doesn't play a game에서 doesn't 그 play라는 애를 부정해주기 위해서 쓴 친구 있죠. 걔가 조동사인데 주 조동사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have가 주 조동사야. have는 아까 선생님 완료형, 이제 현재 완료, 미래 완료 하면서 시제할 때 완료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 쓰이는 have pp 그 구조에서 have가 조동사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 조동사랑 사포 조동사 구분해주시고요. 얘네도 동사를 보조해주긴 하는데 얘네는 이제 딱 특정할 때 보조해주는 거라서 얘는 완료 시제 쪽에 들어가고 얘는 동사의 부정이나 강조나 그런 거, 도치나 할 때 들어갑니다. 이 2개는 적어놓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동사 파트에서는 서법 조동사 종류 이거 말고 되게 많잖아, 그치? 얘네들이랑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준동사 볼게요. 자, 준동사는 뭐냐면 사실은 이 친구가
영어 문법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거든? 너네 투부정사 알지? 투부정사 정말 많이 배웠잖아, 그쵸? 쓰임도 많고. 투부정사부터 해서 동명사 들어봤나요? 동명사. 그리고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까지. 요 네 개 덩어리가 다 뭐예요? 준동사야. 그러니까 준동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근데 동사 파트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얘는 동사는 아니거든? 근데 동사 파트에 있는 이유는 동사의 특징을 가져. 동사랑 비등비등한데 얘는 동사에 준하지만 동사는 아니야. 동사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동사에 준하는 애야. 동사 대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동사는 아니지만. 아까 이제 선생님이 한 문장에 주어랑 동사 몇 개다 했죠? 한 개라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추가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했지? 접속사가 필요했어. 정식적으로는 접사 써야 돼. 근데 접사를 쓰고 싶지 않아. 동사를 또 추가하고 싶진 않아. 근데 동사는 쓰고 싶어. 동사 비슷하게. 그럼 그때 쓰는 게 준동사예요. 동사가 아닌데 동사랑 비슷해. 성질 특징은 가져요. 다시.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시제. 아까 말했던 시제. 법. 가정법. 진행. 그 다음에 주어. 요런 거를 다 가지는 게 동사의 특징이야. 근데 준동사는 실제의 주어나 실제로 이렇게 시제나 법을 갖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어떻게든 이제 쓰긴 써요.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일의 전이랑 후를 알려주는 표현으로 쓰고요. 그리고 실제의 주어는 못 가지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써요. 이런 식으로 동사랑 비슷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동사로 인정은 안 돼요. 이렇게 동사랑 비슷하게 해주는 이유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동사였으면 이렇게 안 했죠. 동사가 아니니까 실제의 주어 못 가지니까 의미상의 주어 가지고 시제도 못 쓰니까 일의 전이랑 후를 알려주는 표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도 못 쓰기 때문에 동사랑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는 얘네만의 특징이 또 있거든. 그래서 준동사 파트에서 그건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시면 되고 밑에 또 테스트지가 있잖아, 얘들아. 요게 사실은 들을 때는 너무 이해도 잘 되고 그렇구나 하며 들어. 근데 요거를 너네가 외워야 돼. 이 개념을 외워줘야 돼. 선생님이 알려준 용어랑 이런 내용들을 1차적으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 바로 뭘 붙여놨니? 테스트지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들었으면은 암기해서 밑에 테스트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뭐였죠?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뭐였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다 상기시켜보고. 타동사는 뭐였죠? 뒤에 목적어 오는 애.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이건 뭐야? 단수 주어면은 동사에다 뭐 붙였어? s나 es 붙였고. 그쵸? 계속 기억을 하는 거야. 영어의 시제는 두 가지를 했죠? 뭐랑 뭐야? 크게는 현재랑 과거. 이렇게 크게 덩어리 되고, 거기 사이사이 기간의 의미,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들어가고. 그쵸?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이면은 가정법 동사 진행형.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품사. 팔품사 선생님이 원래 정의도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난이도 조절이 좀 돼가지고, 정의까지는 없어. 정의 선생님이 한번 구두로 한번 해볼게요. 정의. 그 명사는 정의가 뭐죠, 여러분? 명사. 뭘 명사라고 하지? 그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야. 나운이라고 하면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입니다. 자, 잘했고 그 다음 대명사는 뭘까요? 대명사? 그치? 대신하는 말이 뭘 대신해?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야. 거의 맞췄어요.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 이렇게 써야 돼. 그냥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라고 하면 조금 약하고요. 앞에 한번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 대명사야. 선생님 왜 굳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야 돼요? 하면은 이게 영어 이제 영미권에서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건데 he,
was proud of his brother.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문장이었을 경우에는 요게 정답이 됐어요. 왜? 앞에 he가 없거든. he가 존인지, 탐인지, 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시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대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상 정확하게는 앞에 존이든 누가 있어야 돼.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지칭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무슨 말이냐? 이걸 완전 문법적으로 정확히 보려면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걔를 대신해줘야지 대명사가 맞아. 그 정의가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거여서 그거는 그냥 알려주려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는 사실상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제 꼭 대신해줘야 된다라고 그냥 알면 돼요. 아까 그 he라는 부분이 이제 영미권 시험에서는 틀렸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 건데 수능이나 이론 이제 독해에서는 그냥 대명사가 많이 나오곤 하거든. 문법적으로 보면은 앞에 꼭 그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 걔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다. 약어로는 프론이라 쓰면 돼, 프론. 명사는 n이라 쓸 거고. 알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동사? 아까?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야. 움직임이나 상태야.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이나 상태. 를 나타내는 말. 그 뭘로 쓰이냐면 뭐뭐 하다, 뭐뭐이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형용사는 뭐냐면 형용사는 뭐야? 요것도 어떤 상태를 의미해, 상태. 그래서 요것도 어떤 꾸며주는 말인데 얘는 꾸며주는 말이나 대상의 상태. 근데 동사랑 좀 다른 거는 얘네는 뭐뭐 하다, 뭐뭐이다, 뭐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뭐한, 뭐뭐할. 같은 상태인데 동사는 따뜻하다 이렇게 끝나. is warm 이렇게 끝나는데 형용사는 따뜻함이야. warm이야 그냥. 오케이? 요거는 이제 뭐뭐한 뭐뭐한 뭐뭐할 이렇게 쓰여요. 형용사.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럼 부사는 뭘까? 부사는 수식해주는 애야. 뭐뭐히, 뭐뭐하게 이렇게 쓰여요. 얘 수식해주는 뭘로? 뭐뭐히, 뭐뭐하게. 근데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게 같은 말인데 형용사는 누구를 꾸미냐면 명사를 꾸미거든? 근데 부사는요. 얘는 명사 빼고 다 꾸며요. 부사는 명사 제외하고 다 꾸밉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민다든지 형용사를 꾸민다든지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사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요런 애들이 명사고 대명사고 동사고 형용사고 부사구나 정도 알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 역할. 무슨 역할 할까? 명사는? 얘들아? 명사 아까 뭐였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었죠. 이름이 어디 들어갈까요? 선생님이 아까 상자 얘기한 거 기억나요? 상자? 상자랑 뼈대 기억나지? 자, 어디 들어가요? 주어 자리 들어가고 또 목적어 자리도 들어가고요. 또 보어 자리도 들어가. 얘는 주어 자리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다 들어가요. 누가요? 명사가요. 명사 많이 나올까? 조금 나올까? 엄청 많이 나오지.
단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엄청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얘들아. 지금 품사에, 상자에 지금 3개나 이제 명사 들어가니까 엄청 많이 나와. 그냥 명사가 계속 나온다 생각하면 돼. 계속. 단어 외울 때, 명사가 나올 때마다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명사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 대신해주는 대명사 있었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거니까 명사랑 들어가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상사 배치 다시 기억하시고. 됐죠?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동사 볼게요. 여기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어 놨고요. 자동사는 약어로 VI라고 쓸 거고 타동사는 약어로 VT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1형식이라고 하고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형식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아까 반복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타동사는 뒤에 누가 온다고? 목적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브젝트의 오예요. 이 친구 목적어 오고요. 자, 목적어가 오는 형식은 1형식, 2형식을 제외하고 3형식, 4형식,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와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는 adjective 해가지고 A로만 쓸 거야. 부사 선생님이 뒤 adverb에서 ad라고 쓸 거고 차이점이 형용사는 A라고 쓸 거고요. 부사는 AD로 쓸 겁니다. 선생님이 약어 쓸 때. 그래서 adjective 보시면 자, 이 친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아까 뭐뭐 한, 뭐뭐 할이었죠. 예쁜 꽃.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부드러운 의자. 들어냈고, 초록, green, book. 초록 책 해가지고, 초록의 책. 그리고 밴들밴들한 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명사를 꾸미는 뭐뭐한 이렇게 쓰여가지고 명사 앞에 와요. 보통. 형용사가 단독으로 하나로 꾸며줄 때는 뒤에 있는 명사 바로 앞에 와가지고 뭐뭐한 명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명사를 앞에 온다 그래서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치수식이라 해. 말이 어려운데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형용사가 뭐 한다? 명사 앞에 해가지고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그 얘기야. 전치 수식. 앞에서 나와서 꾸며준다. 전치 앞에서 수식 꾸며준다. 이게 전치 수식이야. 근데 형용사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 소녀 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꾸며줄 수 있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빠져요. 그래서 구나 절을 이끌어서 덩어리가 되잖아? 그러면은 명사 뒤에서 꾸며요. 명사 뒤에서 형용사 덩어리가 이제 덩어리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감이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명사가 예를 들어 장난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장난감이 어디 안에 있냐면 박스 안에 있다고 볼게. 그러면 한국말로는 박스 안에 있는 혹은 박스 안에 장난감이죠. 근데 영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토일 언어 쓰고 뒤에 in the box로 쓰거든. in the box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꾸며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덩어리를 이뤄서 덩어리가 생겼을 때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잘 묶어주는 것도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앞에서 꾸미는지 뒤에서 꾸미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형용사가요. 명사 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해요? 보어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보어. 보어라고 하면은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하거든.
보어는 뭐냐면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정리 한번 해주면 이거 보어야. 보어는 뭐 하느냐면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왔으면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건데, 예를 들어서 I am happy 이렇게 갔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면은 내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나죠. 맞아요? 그래서 happy가 지금 누굴 꾸며? I를 꾸미는 거다, 그쵸? happy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어요? 주어, 동사, 여기 보어 자리거든? 이따가 이 형식에서 할 거예요. 여기가 보어 자리여서 나는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나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에 지금 happy가 들어간 거야. 보충해 주는 거, 누구를? 나를. 나라는 사람이 지금 행복하니까 나를 지금 보충해 주는 건 누구예요? happy. 얘가 뭐라고? 보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형용사.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리야 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동사가 뭐고 형용사가 뭔지까지 알고 이 명사의 역할까지 본 거야. 역할. 역할이 뭐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 주면서 명사와 같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명사였고, 동사는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어져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가 구분이 됐었던 거, 그렇게 이제 알면 되고, 그럼 동사 외울 때도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는 뭐야? 명사 수식 혹은 보어 역할.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얘기여서 둘 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쵸? 여기까지 했으면 벌써 8분사 중에 뭐를 한 거야? 4개를 다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특징이 있는데 요 4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서 앞에 있거든? 얘가 8분사 중에 4개인데 이 친구들로만 문장의 상자 안에 내용물 구성이 다 가능해. 그 상자 안에 다 들어가잖아,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 들어갔고 동사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 4개 갖다가 다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를 형식이라고 선생님이 쓸 거예요, 형식. 얘네 4개만. 왜냐면 상자 안에 다 들어간 애들이거든? 형식이야. 형용사도 사실은 껴준 거죠. 왜냐면 여기 보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형용사까지 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수식도 하고 형식 안에도 들어가는 애야, 형용사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수식이거든? 수식만 배우면 8분사 끝나요. 형식은 지금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식. 부사부터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들어갑니다. 부사부터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들어가요. 자, 부사는 아까 살짝 맛배기로 했죠. 부사는 뭐야? 자, adverb로 해가지고 add라고 쓰면서 동사를 도와주는 애야. 수식하는 애. 얘는 애초에 수식이야. 부사부터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는 다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부사는 뭐냐? 동사를 수식해줘요. 기본적으로 동사 수식이어서 동사 꾸며주고요. 그리고 형용사 꾸며주고 다른 부사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이 4가지를 외워야 돼요. 아까 형용사는 뭐만 했어요? 명사만 꾸며주면 됐는데 부사는 지금 동사도 꾸미고요. 형용사도 꾸미고 다른 부사에다가 뭐까지 꾸며요? 문장 전체까지 꾸미네. 꾸미는 게 엄청 많네. 얘는 꾸미는 것만 해요. 형용사는 보어로 쓰이고 수식도 했었잖아, 그치? 근데 부사는 꾸미기만 해요. 그쵸? 그 대신 많이 꾸며. 형용사, 부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까지 꾸밉니다. 그래서 부사의 쓰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 많이 봤죠? 전치사 좀 중요한 게, 전치사는 혼자 안 쓰이고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게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근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은 1번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역할. 아까 a toy in the box 했잖아, 그치? 그 in the box가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였어요.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줬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두 번째 역할은 이 덩어리를 이어서 부사 역할도 합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전치사 구 혹은 전명구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그 덩어리를 이뤄가지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전치사랑 목적어가 합쳐지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을 한다고. 형용사도 부사도 수식하는 애죠. 형용사 누구 수식했어? 아까 명사 수식했잖아. 부사는 누구 수식했어? 부사 역할, 형용사 역할. 두 가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in my house, 우리 집에요. There is a bird. 금이 있어요. 그럼 요거, 이 문장. 금이 있다는 문장을 누가 꾸며요? 전명구가 지금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예문을 많이 보여줄 건데, 예문을 본인이 작성해보셔도 돼.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우리 친구들. 예문을 좀 많이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문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테스트지. 테스트지 풀 수 있게 용어부터 외우는 게 필요해요. 용어 외우고 나서 예문을 써보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도 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그리고 전치사는 이제 P로 보통 쓰고요. 부사는 아까 애들하고 봤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야. 접속사 중요해요. 얘는 컨 J까지 쓸 건데, 접속사는 선생님이 아까 구랑 절 얘기하면서 절 개념에서 나오는 게 사실 접속사거든?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는 게 덩어리를 이뤘을 때 주어 동사 구조면은 선생님 절이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절의 대표적인 특징이 앞에 접사가 있어요. 앞에 접사가 있으면은 절이 되는데, 근데 이게 예외 규정이 뭐냐면 형용사절은 없어. 형용사절은 이제 그거야. 1번이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고 2번이 부사 역할하는 부사절이 있는데 형용사절은 없죠. 왜 없을까? 어디 갔어? 아까 했잖아. 없어졌네. 왜 없어졌어? 왜 없죠? 생각해보세요. 왜 없을까? 내가 왜 안 썼을까? 형용사절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근데 얘가 주어 동사 구조인 것도 맞는데 얘가 치명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 치명적으로 달라요. 접사를 안 쓰고 관계사를 써요. 얘는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이런 애들을 써요. 그래서 형용사절인 이유는 관계사를 쓰고요. 관계사는 접속사가 대명사 하나를 이렇게 덩어리로 품고 있는 구조여서 뒤에 명사가 하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얘는 문법 구조가 얘네랑 달라요.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한 개 없어야 되거든. 물론 동사 구조는 있어요. 근데 명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 절, 부사, 절이랑은 다르게 봐야 돼.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뺀 거야. 근데 형용사 절이라는 용어는 쓰긴 써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사 절이 다른 말로 이제 형용사 절인데 관계사 플러스 동사 구조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미거든? 그래서 이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맞아. 앞에 선행사를 꾸미니까. 근데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 접사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선생님이 여기서 뺀 거야. 얘 어디서 배울까요? 얘는 뒤에 관계사 파트에서 배울 거야. 관계사 절로.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명사절이랑 부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가 되고요. 부사절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가 됩니다. 형용사절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접사가 없다고요, 접사. 오케이?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접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는 명사적 역할하는 명사절, 부사 역할하는 부사절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관계사절은 뒤에서 따로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네는 사실은 몇 개 없어서 지금 외워둘 수 있거든? 이건 선생님 외우게 할 건데 여기서 잘 듣고 필기하세요, 여기는. 자,
명사 역할한 접속사가 하나, 둘, 셋. 세 개로 덩어리를 나눴어요. 대주어 동사. 두 번째, if, whether 주어 동사. 세 번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이 세 번째가 when 혹은 where, why, how 주어 동사거든요.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독해에 적용하면은 공식처럼 적용이 돼요. 근데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해석하라는 대로 해봐. 자, 대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예문이 바로 있어서 잠깐 보면은 that we all have time. 요거 해석하면 뭐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시간을 가지는 것. 맞나요? 우리가 모두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석하는 방법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 That we will have time. 우리 모두가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주어로 끊고 is true. 사실이다. 두 번째, if, whether 주어 동사야. if가요, 조건절에서는 뭐뭐라면인데 이렇게 명사절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거든. if가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 똑같아.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if, whether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when, where, why, how에 각각에 맞춰서 해주는데 when은 뭐죠? 언제고요. where는 뭐예요? 어디서고요. why는 왜, how는요? 어떻게죠. 근데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뭐예요? 얼마나죠. 뒤에 형용사 부사 올 경우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면 돼. when 주어 동사 뭐야?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where 주어 동사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래서 요거 앞에 거 플러스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면 돼. when 주어 동사 어디서, 언제 주어 동사하는지. where 주어 동사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 동사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how 주어 동사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명사절은 요거 세 개 달달 외우시면은 정말 많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부사절 역할은 우리가 이제 종속 접속사, 부사적 접속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when부터 해가지고 as 같은 애들, because 해가지고 이제 접속사들 엄청 많잖아, 그쵸? 걔네가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When we had time, 우리가 시간이 있었을 때, 그쵸? 이렇게 해서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아시면 되죠. 이해됐나요? 중요한 거는 접사는요. 접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이루면서 절을 이루는데 이 절이 명사 역할하면은 명사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절인데 접사를 쓰는 경우는 명사랑 부사 역할 두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라.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가 있죠. 요거는 이제 감탄사, 수식하는 거. 와, 와우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쓰면은 그 뒤에 문장을 꾸미겠지.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뒤에 테스트지까지 좀 완벽하게 외워서 푸는 것까지가 사실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예문들 있잖아, 그쵸? 예문 한 개당 내 예문 하나는 쓰셔야 돼. 정말 최소. 쓰여있는 예문에서 하나는 써야 되고, 쌤이 원래 10개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속성으로 빠르게 가야 되다 보니까, 예문 한 개씩은 무조건 쓰시고, 테스트지 외우고, 그거 한 다음에 천일문이랑 트레이닝 워크북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 수고했고, 지금 외우시고 테스트지 풀고, 예문 써볼게요. 스타트.